공시를 중심으로 전략을 세워봅니다. 안녕하세요. 공중전의 샛별 김윤아입니다. 오늘 시장은 전강 후역의 모습으로 정신없었던 장이었습니다. 현재 4시에서 6시 사이에는 시간의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새롭게 올라온 이슈들,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파마 리서치가 1,999억 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습니다. 운영자금 확보 목적이고 신주 발행가액은 17만 119원입니다. 오늘 정규장에서 6%대 강세 마감했는데요.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글로벌 교통솔루션 전문기업 S트래픽이 30억 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 신탁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습니다.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삼성증권과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계약 기간은 내일부터 2025년 3월 5일까지입니다. DB금융투자가 중소형 증권사 중 최초로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밸류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자기자본 이익률 10% 이상 달성, 주주 환원율 40% 이상 유지, PBR 상회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새롭게 올라온 이슈 다뤄봤습니다. 시간의 특징주를 5개로 정리해봤습니다. 네, 첫 번째 특징주는요. 앞서 공시로 소개해드렸죠. 피부 미용 의료기기주 파마 리서치입니다. 현재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요. 정규장에서 6%대 시세 뿜어내면서 마감한 데 이어서 현재도 계속해서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강원랜드가 2분기 호실적을 거둔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카지노업 변경 허가를 받았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주가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영업장과 게임기구 확대를 허가받았다는 소식에 정규장에서 7% 넘는 강한 시세 보였는데요. 현재는 그 상승폭이 조금은 줄었지만 계속 흐름을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네, 다음으로 갤럭시와 SM, 현재 상한가 향해 가고 있습니다. STO 법제화 기대감에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이죠. 정규장에서는 파란불로 마감했지만 시간 외에서는 급등세 시연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정부가 내일 전기차 화재와 관련한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한다는 소식에 전기차 화재 방지에 관련주도 투자자들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한빌레이저가 정규장에서 7%대 강세 흐름 보인 데 이어서 현재도 상승폭을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센즈랩도 특징적인 움직임을 보입니다. 오늘 테마 장세의 주인공이었던 보안주인데요. 정부가 딥페이크 범죄에 강력 대응하기로 하면서 강세 흐름 띄웠습니다. 반면에 현재 시간 외에서는 그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고 하락 전환하는 모습입니다. 네, 오늘장 마감 이후 새롭게 올라온 이슈와 특징주까지 살펴봤는데요. 관련된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바로 02-2000번에 4919로 접수해 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중전의 김윤아였습니다. 네, 시간에서 상승률 상위 종목에 있는 종목들부터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마 리서치 소식이 있는데요. 2천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오늘 파마 리서치 마감 시총이 1조 8천억 원 정도 되는데 이조 본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시총 대비해서도 굉장히 큰 규모인 것 같거든요. 자세한 내용 좀 알려주시죠. 네, 일단 유럽계 사모펀드 운용사인 기업인데요. 폴리시 컴퍼니 리미티드라는 기업입니다. 네. 여기에 지금 3자 배정 유상 증자를 했는데 이게 지금 운영자금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주주 배정했으면은 빠졌을 거예요. 네. 네, 왜냐하면 주주 가치가 희석이 되니까. 근데 지금 이 3자 배정은 보통 일반적으로 호재로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이미 반응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그 금액은 신주 발행 금액은 한 17만 원 정도고 지금 가격대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공시 내용을 살짝 보여드리면 어쨌든 운영자금입니다. 왜냐하면 회사에서 운영하는 자금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배정을 했는데 어쨌든 그 배정 자체가 괜찮다라는 점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겠고요. 이런 시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 이렇게 뭔가 좀 이런 호재성 재료가 나온다라는 것은요, 좀 뭐랄까요, 앞으로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다라는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주당 상한가액은 17만 원입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3자 발행이기 때문에 주주 가치가 희석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봤을 때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물론 뭐 이걸 통해서 3자 배정 뭐 유상증자 공시 나왔다고 갑자기 차익 매물이 나올 가능성도 뭐 배제를 할 수 없습니다. 요즘에 하도 시장 자체가 워낙 변동이 크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자금 조달을 위한 이런 3자 배정은 일반적으로 호재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그래서
뭐 공교롭게 공시 나오기 전에 이미 좀 올라가면서 마감을 했는데 네. 지금 그래서 시간에서 움직이고 있고 만약에 이 부분이 내일 호재로 시장 참여자들이 판단을 할 경우에는 추가 상승 여력이 나올 수 있고 지금 정고점 부근을 만나러 갈 수도 있다라는 점을 참고하시면서 대응해 보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이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주 가치를 희석시키는 게 아니라 어쨌든 삼자를 통해서만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다른 뭔가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긍정적이고 결국에는 리쥬란에 대한 부분들이 잘 뭐 되게 평가가 좋게 되고 있는 상황에서 좀 운영 자금이 부족하다라는 점은 이 정도에서 어느 정도는 잘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전고점까지 가능할 것 같다라고 이렇게 의견 남겨주셨는데 그러면 내일장에 우리 투자자분들이 신규 접근도 가능할까요, 본부장님? 근데 이게 신규 접근하기에는 네. 가격이 조금 부담스럽긴 해요. 왜냐면 사실 여기서 더 갈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여기서 이제 조정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화장품주들 빠지는 거 보세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아까 잉그루드렉 같은 경우도 지금 고점 대비 거의 50% 이상 빠졌는데 네. 그러니까 그렇게 잘 나가던 종목들이 빠질 때 무섭게 빼듯이 사실 파마리서치 같은 경우도 물론 긍정적인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리포트 내용을 보더라도 리쥬란에 대한 부분들의 그런 수요 이런 수출에 대한 모멘텀은 충분하다라는 점은 당연히 다 공감하실 겁니다. 근데 어쨌든 많이 올랐고 가격적인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가는 사실상 역사적인 고점 부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물론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좀 차익 매물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점은 감안을 하시면서 신규 접근은 차라리 조정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파마리서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소식으로 시간에서 6% 넘게 상승세 보여주고 있다는 점 내일 시장에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의 상승률 상위 종목들 또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뭐 민테크, 한빛레이저 같은 전기차 화재 관련주들이 또 시간의 상승률 상위 종목에 대거 포진되어 있습니다. 내일 정부 쪽에서 대책 발표가 나온다라고 하는데요. 유세백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어떤 종목들이 좀 눈에 띄고 내일 우리 투자자분들이 이런 종목들 좀 매수를 해봐도 괜찮을까요? 저는 솔직히 이런 종목들은 안 보셨으면 좋지 않을까. 진짜 단기적으로 대응을 정말 잘하시는 분들만 좀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고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뭐 한빛레이저 지금 딱 보이는데 보게 됐었을 때 저는 실적 기반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펀더멘탈이 튼튼하지 않은 종목들은 잘못 접근하게 됐었을 때 물렸을 때 그거는 탈출 기회를 제대로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약간 방어적인 그런 투자 스타일인데 이런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내일 만약에 이제 오늘 이제 미국 증시가 또 열리잖아요. 미국 증시가 밀린다라고 했었을 때 다시 한번 우리 지금 딱 보게 됐었을 때 거의 대부분이 이슈바를 받아주는 테마성 그런 종목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데 이런 시장 속에서 분명히 반짝거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윗꼬리 달고 한빛레이저 같은 경우에도 윗꼬리 달고 7,000원대까지 갔다가 계속적으로 밀려주는 4거래일 연속 밀렸었고 그리고 오늘은 좀 장대 양봉을 좀 뽑아냈긴 했는데 7% 가까운 상승을 보여줬긴 하지만 이 가격대에서 7,000원까지 반짝은 할 수 있겠지만 저는 기준을 잡고 대응을 하시면 좀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5,700원 뭐 한빛레이저만 이런 종목들을 본다라고 했었을 때 자신만의 기준점을 좀 세워두고 이렇게 투자 전략을 세우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내일 정부가 이제 전기차 화재 관련 종합 대책을 세운다고 하는데 어떤 얘기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걸로 이슈는 받을 수 있다. 근데 진짜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실적들이 뒷받침돼주는 종목들이 흔치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시간에서는 내일 시장 전기차 화재 관련주들의 큰 변동성이 예상됩니다. 갖고 계신 분들 그리고 신규 매수 고려하고 계신 분들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에서 또 STO 관련주들이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정규장에서는 잠깐 쉬어갔었는데 이 STO 이슈 끝난 건 아닌지 이주호 본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갤럭시아 SM 지금 시간에서 상한가 기록하고 있고 뭐 K옥션, 갤럭시아 머니트리 이런 종목들도 잘 움직이는데 내일 다시 한번 반등 나올 수 있을까요? 참 이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반등이 나올 수는 있겠죠. 근데 변동성이 너무 크다 보니까 사실 뭐 저거를 지금 뭐
올라가고 내려가고를 하도 많이 해서 네. 이게 내일 가겠다라고 말은 할 수 있겠지만 안 빠진다라고는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그러니까 같고요. 뭔가 하루에도 테마가 계속 바뀌는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요. 네. 갤럭시아 SM 차트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화요일 날 갭상승해갖고 상한가를 간 다음에 그 다음 날 고점이 18%거든요. 근데 윗골이 달고 음봉 마감했고요. 오늘도 지금 변동폭 자체가 큽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뭐 타점을 진짜 잘 잡으셔가지고 고점에서 잘 매도하고 나오시면 좋은데 그게 안 되면 이제 손실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 변동성에 있어서는 정말 좀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STO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습니다만 최근에 조금 좀 강하게 올라오는 게 뭐 K옥션 이런 종목이에요. K옥션 같은 종목인데 이거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 뭐 STO 관련해서 뭐 정부에서 이런 법제화 증권사에도 지금 상품 판매를 준비하고 있다 하는데 지금 뭐 조각 투자가 뭐 앞으로 잘 될 것이다 이런 얘기 긍정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K옥션이 뭐 하는 기업인지 아세요? 네, 미술품 경매 그렇죠. 기업이요. 그럼 네. 미술품을 팔아서 중개 수수료를 챙기는 거잖아요. 네. 보통 공인중개사분들이 부동산 거래하면서 양쪽에 수수료를 받죠. 네. 근데 잘 보시면은 자 미술품에 조각 투자를 했다 치겠습니다. 앵커님이 좋아하시는 그림이 있어서 네. 했는데 거래가 안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그 미술품이 10년 내내 안 팔려요. 네. 그럼 조각 투자하는 사람은 어떻게 돈 법니까? 아, 그게 수익이 안 나오잖아요. 네. 왜냐하면 미술품 경매라는 게 그렇습니다. 명확한 거예요. 왜냐하면 경매는 어쨌든 경매를 주관하는 기업들은요. 이게 거래가 돼야지 그 거래에 대한 수수료를 받아서 그거에 대한 수익성이 나는데 뭐 우리나라 뭐 저도 그림을 뭐 이렇게 막 자주 보러 가고 이런 편은 아닙니다만 네. 그 고가의 미술품들은 일반적으로 공개되지 않은 미술품들도 많고요. 만약에 뭐 NFT랑 연결돼 가지고 그게 공개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미술품이 과연 거래가 잘 될까에 대한 부분은 아직도 미지수입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증권사에서 뭔가 상품화를 시킨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그 상품화된 게 거래가 안 될 경우에는 그 조각 투자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수익률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질 겁니까? 본인이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까지 생각해 보면 지금 어쨌든 단기적으로 기대감에는 올라갈 수 있겠으나 중장기로 절대로 보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과거에 메타버스와 NFT에 당하셨던 분들이라면 네. 생각나실 겁니다. 네. 위메이드가 메타버스와 NFT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P2E 사업으로 정말 많이 올랐다가 주가는 다 빠지고 나서 회복이 안 되듯이 저는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물론 NFT에 대한 산업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안 해본 사업에 대한 그런 정부에서 뭐 법제화시키고 이러한 부분들은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법제화가 되고 나서 결국엔 이게 수익성이 어떻게 될 것인지는 지금 생각해봐도 안 좋은 상황들이 너무 저는 많이 생각나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보세요. 엔비디아도 그렇게 돈을 잘 버는 엔비디아도 3분기 가이던스가 조금 삐걱한다고 주가가 저렇게 빠지는데 네. 그러면은 이러한 미술품과 관련된 경매와 관련된 기업들은 시가총액도 낮고 물론 뭐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 수익성에 대한 부분을 글쎄요 나오면 이거는 주가가 올라가기 힘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STO 관련된 그런 기업들 중에서 좀 그나마 조금 볼만한 거는 저는 PG사가 연결되어 있는 다날이라던가 갤럭시아 머니터리 쪽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그러한 결제 대행과 관련된 쪽이 만약에 좀 엮인다고 한다면 당연히 뭐 조각 투자를 하든 NFT에 투자를 하든 거기에 어쨌든 결제 대행은 필요한 것이고 뭐 화폐 가치를 바꾸는 거에 있어서 분명히 중개 결제를 하고 수수료를 받아먹는 피지사들의 역할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쪽은 오히려 괜찮지만 지금 미술품 경매라던가 그냥 이슈에 의해서 올라가는 STO 관련 주들은 꼭 주의하셨으면 좋겠고 그거 아니더라도 지금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네. 투자를 하실 때 꼭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옥션 회사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의견 남겨주셨는데 또 서울옥션 가지고 계신 분이 계셔서 상담 바로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매수가는 8,100원에 비중은 5% 정도로 굉장히 적습니다. 유세벽 대표님께도 의견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주호 네. 본부장님 의견에 동의하시나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아, 네. 네. 지금 앞서서 너무 얘기를 잘 해주셔가지고 그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진짜 지금 뭐 정부 정책적으로 이슈를 받을 수는 있다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지금 서울옥션 지금 딱 종목을 봤었을 때 가격적으로만 본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쭉 지금 내리막을
계속적으로 걷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 종목이 10,000원을 돌파를 한다라고 하면 추세 전환이 되면서 큰 상승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건 약간은 투기성인 투자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정부 정책적으로 뭐 모멘텀을 받고 뭐 지금 NFT 관련해 가지고 뭐 그 블록체인 관련해서 이런 모멘텀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그걸로 인해서 돈을 벌어 들이는 데까지는 시간은 다소 소요될 것이다. 그렇다라면 현 시점에서는 저는 단기적인 대응 전략이 맞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가격대가 그래도 8,100원에 조금 물리셨는데 저는 그 가격은 한 번은 다시 쳐줄 거라고 근시일 내에 한 번 다시 쳐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주요 가격대가 이제 아무래도 61선 이 심리선이거든요. 여기에서 지금 만약에 무너진다라고 했었을 때는 추가 패닉 셀링이 좀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물량을 던져버리는 거죠. 사람들이 이 가격대가 심리선이 무너졌네라고 하면서 던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셨다라고 하면은 7,500원이라는 가격대를 좀 기억하셔서 좀 대응을 해봐야 되고 그리고 저는 많이 본다라고 했었을 때는 9,000원 내지는 10,000원 정도까지 짧게 단기 수익으로 챙기고 나오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울옥션 목표 주가까지 말씀드려봤습니다. 시간에서는 일단 지금 상승세 보여주고 있다는 점 우리 시청자님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스윗키친님께서 HD 현대건설기계 궁금하셔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감자 결정을 발표했는데 악재인가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HD 현대건설기계 오늘 3% 하락으로 마감했는데 시간에서 유상 감자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조 본부장님께 자세한 공시 내용 한번 부탁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이게 사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네. 이게 유상 감자라는 게요. 그냥 무상 감자는 아니고 유상 감자라는 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요.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시외에서 뭔가 움직임이 없어요, 지금. 네, 그러니까 네. 이게 그래서 해석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네. 사람들이 이제 갸우뚱한 거죠. 이 갑자기. 그리고 또 뭐 보통 이러한 현대 계열사잖아요. 이 기업이 지금 사실 뭐 이게 돈이 없어서 이런 건가? 아니면 뭐지? 이런 약간 느낌인 것 같고요. 지금 거의 50% 정도 유상 감자인데 네. 이게 긍정적인 측면으로 받아지는 경우는 이제 주주에게는 사실 긍정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유상으로 감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거고 부정적인 거는 이제 재정 상태 악화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 HD 현대건설기계가 재정상의 문제가 있어 보이진 않거든요. 네. 그럼 지금 재무제표를 보시면요. 어떠한 재무적인 것으로 악화가 돼가지고 유상 감자를 했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조금 애매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가 반응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근데 사실 해석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네. 내일 어떻게 해석될지는 사실 이거는 시장 참여자 분들이 결정하실 거라서 제가 굳이 하는 말씀을 드리자면 그냥 주주 환원 정책의 어떤 일부로 좀 한 게 아닌가. 왜냐하면 어쨌든 주식 수를 줄여버린다라는 것이 사실 이게 좀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뭐 사실 지금 이거 트럼프 수혜주로 엮였었던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지금 보면은 이런 해석하기에 나름인 상황인데 제가 봤을 때는 굳이 나쁜 것 같아 보이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반등의 신호탄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게 해석이 진짜로 뭐 예를 들어서 재무에 뭔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하는 거다. 네. 이러면은 이거는 악재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해석의 차이인 거라서 약간 이거를 판단하기에는 지금은 애매해요. 그래서 내일 어느 정도 좀 시장 열리고 나서 움직임 보면은 그때 가야지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거는 사실 이런 식으로 공시가 나오는 경우는 사실 뭐 판단하기 정말 애매한 상황입니다. 네. 근데 일반적으로는 뭐 무상 감자가 아니고 유상 감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래도 조금 뭐 주주 입장에서는 굳이 이거 나쁠 게 있나 이런 생각을 할 네. 수도 있어요. 근데 기업 입장에서 이 목적성이 뭐 그거게 어떤 거냐에 따라서 조금 호불호가 갈리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연 내일 시장에서 호재로 판단될지 악재로 판단될지 여부도 한번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